자, 오늘은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정청래 43%, 김민석 29%라는 숫자가 돌고 있습니다. 대역전이다, 대폭락이다, 이런 제목들이 붙어 있죠. 저는 그 숫자를 찾아봤습니다. 그런 조사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그런 결과를 낸 조사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더 불편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조사는요,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합니다. MBS 조사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네 곳이 공동으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었더니 김민석 44%, 정청래 25%, 19%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9%로 나왔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7월 첫째 주부터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자, 아프죠? 저도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숫자를 숨기는 방송 안 합니다. 숨기면 내일 누군가가 꺼낼 거고 그때 여러분은 저를 못 믿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숫자들을 뒤지다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숫자들이 왜 이렇게 제각각인지, 그리고 그 중에 실제로 반영되는 숫자가 뭔지, 이걸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돌아다니는 숫자들을 전부 늘어놓겠습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놓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아침 MBS 조사.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민석 44%, 정청래 25%, 19%포인트 차이입니다. 두 번째,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18명 대상입니다. 국민 전체에게 물었더니 정청래 38.3, 김민석 28.7, 송영길 7.8%. 여기서는 정 후보가 9.6%포인트 앞섭니다. 세 번째, 같은 에이스 리서치 조사인데 대상을 바꿔봤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만 462명 떼어냈더니 김민석 46.3, 정청래 39.8. 이번엔 김 후보가 6.5%포인트 앞섭니다. 네 번째, 또 같은 조사인데 대상을 한 번 더 바꿉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쳐서 646명, 김민석 36.9, 정청래 36.7, 송영길 7.5%. 차이가 얼마입니까? 0.2%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가 벌어졌는지 보이십니까? 같은 조사 기관입니다. 같은 날짜에 걸었습니다. 같은 전화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물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 전체에 물으면 정청래가 10%포인트 가까이 앞섭니다. 민주당 지지층에만 물으면 김민석이 6%포인트 앞섭니다. 지지층에 무당층을 더하면 0.2%포인트, 사실상 동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뭡니까? 각자 자기한테 유리한 층을 골라서 그것만 제목에 뽑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 지지자는 국민 전체 숫자를 들고 옵니다. 김민석 지지자는 지지층 숫자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양쪽 다 틀린 말은 안 했어요. 숫자는 다 실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 중에 어떤 숫자가 실제로 반영됩니까? 자, 이번 전당대회 계산법을 정확히 짚겠습니다. 당대표는 이렇게 뽑힙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가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 이건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첫 회의에서 확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30%짜리 여론조사는 누구한테 묻습니까? 여기가 핵심입니다.
국민 전체가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층 전체도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이 두 집단만 대상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역선택이 뭡니까? 상대 정당 지지자가 우리 당 경선에 개입해서 자기들이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밀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걸 막으려고 대상을 좁힌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계산해 봅시다. 오늘 아침에 나온 44대 25. 이건 민주당 지지층만 대상입니다. 무당층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반영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쪽이 좋아하는 38.3은요? 그건 국민 전체입니다. 역선택 방지 대상 밖에 사람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반영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반영되는 건 뭡니까? 민주당 지지층 더하기 무당층. 에이스 리서치 기준으로 김민석 36.9, 정청래 36.7입니다. 0.2%포인트.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갈리는 차이입니다. 오차범위 아니에요. 사실상 동률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19%포인트도 우리 쪽이 좋아하던 9%포인트도 둘 다 이번 계산식에 그대로 들어가는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룰에 맞춘 층에서는 두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딱 하나의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조사들은 전부 언론사 조사입니다. 실제 전당대회에 반영되는 조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8월 15일과 16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레와 글피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 공개됩니까? 17일 대전 전당대회 당일입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못 봅니다. 후보 본인도 못 봅니다. 캠프도 못 봅니다. 기자들도 못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매주 보고 울고 웃었던 숫자들은 뭐였습니까? 충청에서 몇 퍼센트, 부울, 경에서 몇 퍼센트, 강원, 대구, 경북에서 몇 퍼센트. 그거 전부 권리당원 투표 결과입니다. 그것만 공개되는 거예요. 대의원 투표 결과도 안 나옵니다. 대의원은 17일에 온라인으로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전체판의 그림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권리당원 누적 결과입니다. 이건 실제로 열린 표예요. 김민석 46.01%, 95,821표, 정청래 44.53%, 92,735표, 송영길 9.47%, 19,715표, 차이가 3,086표, 21.48%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여론조사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민주당 지지층에서 19%포인트 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호남에서 김 후보가 57%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2개 지역에서 열린 표는 어땠습니까? 1.48%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여론조사는 계속 크게 벌어졌다고 하는데 실제 개표는 계속 붙어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응답률입니다. 에이스 리서치 응답률이 2.6%였습니다. 100명한테 전화를 걸면 두세 명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낮에 일하는 사람,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 사람, 이미 마음 정하고 조용히 투표만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조사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개표에는 나옵니다. 둘째, 조사 대상과 실제 투표자가 다릅니다. 여론조사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표는 권리당원이 합니다. 당비를 내고 문자를 받고 자동응답 전화를 끝까지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집단이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샤이, 정청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조사에는 안 잡히는데 투표에는 나오는
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공정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이 정청래가 확인된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가설입니다. 지금까지 12지역에서 실제 개표 결과가 여론조사보다 훨씬 붙어 있었다는 것.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희망이지 분석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 그 49% 이야기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9%로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6주 연속 하락입니다. 부정평가는 43%로 올랐고요. 여러분, 저는 이 숫자를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이 전당대회하고 직접 연결돼 있거든요. 양쪽 진영이 이 숫자를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난 1년당 지도부가 정부와 엇박자를 냈다. 그래서 국민이 실망했다. 그러니 정부를 확실히 뒷받침할 대표가 필요하다. 정청래 후보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정부를 돕는 건 기본이고 당은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데 그게 지체됐다. 그래서 지지층이 실망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해석 중에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고요. 다만 사실 하나는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 자체가 지지율을 깎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비전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갈등만 남은 자리가 됐다는 거죠. 그 지적은 양쪽 다 새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요즘 매일 공격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7일 이후에는 이 방송의 결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건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뭡니까? 숫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표된 권리당원 표는 20만 표를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열리는 표는 110만 표가 넘습니다. 호남이 51만, 서울 경기가 59만. 권리당원 전체의 71.2%가 이번 주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국민 여론조사 30%가 있습니다. 15일과 16일에 실시됩니다. 그리고 대의원 투표는 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대역전이다, 대폭락이다 하는 제목이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직 표가 안 열렸는데 어떻게 역전을 말합니까? 그런 제목을 붙이는 건 여러분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야 클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불리한 숫자를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44대 25. 아팠지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반영되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사실이니까요. 자, 일정 정리하겠습니다. 호남 자동응답 투표 마감은 내일 8월 14일 오후 5시입니다. 서울과 경기는 15일까지입니다. 국민 여론조사는 15일과 16일에 실시됩니다. 호남 개표 결과는 15일 익산에서 수도권은 16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일 대전에서 모든 숫자가 한꺼번에 열립니다. 여러분, 24시간 남았습니다. 문자 오셨을 겁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는 순간 그 표는 없는 표가 됩니다. 지금 바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계신 분, 같이 입당한 친구한테 전화 한 통만 돌려주십시오. 여론조사는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률이 2.6%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투표는 다릅니다. 투표는 여러분이 거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한테 불리한 숫자부터 읽었습니다. 그런 방송이 답답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리한 숫자만 골라 읽는 방송은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 기분만 좋게 해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15일 익산에서 호남 개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숫자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번엔 요즘 당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편을 드는 것도 있고 저를 혼내는 것도 있습니다. 혼내는 것도 그냥 읽겠습니다. 골라 읽으면 그게 더 우수수니까요. 먼저 오늘 그 44대 25 숫자를 보신 분들 반응부터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그 기사 보고 솔직히 힘이 쭉 빠졌습니다. 19%포인트라니. 그런데 이 방송 보고 나서 다시 문자 찾아서 투표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숨겨서 힘내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정확히 알려드려서 다시 서게 하는 것. 그게 제가 하려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방송이 고마웠습니다. 불리한 숫자를 먼저 읽는 유튜브는 처음 봤어요. 다른 데는 다 우리가 이겼다고만 하던데.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저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면 이게 칭찬이 아니라 현실 진단이거든요. 불리한 숫자를 읽는 게 특별한 일이 돼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원래는 그게 기본이어야 합니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사마다 대상이 다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왜 숫자가 다 다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제야 퍼즐이 맞춰집니다. 자, 저도 사실 이번에 정리하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민 전체냐, 지지층이냐, 지지층 더하기 무당층이냐. 이 세 개가 완전히 다른 숫자를 냅니다. 그리고 반영되는 건 세 번째 뿐이에요. 이거 하나만 아셔도 앞으로 어떤 제목에도 안 흔들리십니다. 자, 이번엔 저를 혼내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국 유리한 숫자 찾아서 설명해 준 거 아닙니까? 44대 25는 반영 안 된다면서 36.9대 36.7은 반영된다고 하고 그것도 결국 골라 쓴 거잖아요. 자, 아픈 지적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맞습니다. 자,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층을 강조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만 봐주십시오. 제가 그 층을 고른 게 아닙니다. 당원과 경선 규칙이 그 층을 고른 겁니다. 역선택 방지 때문에 지지층 더하기 무당층으로 정해져 있어요. 제가 유리해서 고른 게 아니라 룰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만약 룰이 국민 전체였으면 저는 38.3을 강조했겠죠. 룰이 지지층만이었으면 저는 오늘 훨씬 침울한 방송을 했을 겁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돌더군요. 대통령 지지율 49%가 제일 걱정입니다. 전당대회 싸움 때문에 국민들이 등 돌리는 거 아닙니까? 자, 저도 그 걱정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느 한쪽 책임이 아닙니다. 비전을 겨루라고 만든 자리가 갈등만 남은 자리가 됐다면 그건 후보들도 캠프도 그리고 저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7일 이후에 이 방송의 결을 바꾸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건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43대 29라는 숫자 저도 봤습니다. 공유까지 했는데 지웠습니다. 그런 조사가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창피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걸 알고 지운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런 숫자가 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건 저쪽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방에서 이런 말씀도 오셨습니다. 응답률 2.6%라는 게 그렇게 낮은 겁니까? 저는 그동안 여론조사면 다 정확한 줄 알았습니다. 자, 좋은 질문입니다. 100명한테 전화하면 두세 명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 97명은요?
안 받았거나 끊었거나 모르는 번호라 무시했겠죠. 그 97명이 두세 명하고 생각이 같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참고 자료지 성적표가 아닌 겁니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솔직히 두 분 다 지쳤어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치셨다고 손을 놓으시면요. 그 자리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채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셔도 덜 마음에 안 드는 쪽에라도 한 표 부탁드립니다. 그게 냉소보다 낫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왔습니다. 3086표. 이제 자다가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숫자 덕분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압니다. 자, 네. 저 계속 말할 겁니다. 17일까지요. 110만 표 앞에서 3,000표입니다. 아파트 한 단지 규모예요. 반복이 지겨우시겠지만 지겨워야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는 짧습니다. 유리한 숫자만 읽는 방송은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 기분만 좋게 해준다. 그 한 줄이 오늘 전부네요. 자, 제가 30분 떠든 걸 한 줄로 끝내셨습니다. 가끔 이런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 쉰하나입니다. 정치 유튜브 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엔 시원해서 봤어요. 욕해주니까 속이 뚫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좀 무섭습니다. 숫자 하나 틀렸다고 알려주는 채널이 왜 이렇게 드뭅니까? 저 오늘 투표했고 내일 어머니 것도 챙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오늘 제일 좋았습니다. 시원한 방송과 정확한 방송은 다릅니다. 시원한 방송은 그 순간 기분이 좋고 정확한 방송은 다음날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후자를 하고 싶습니다. 설령 그게 재미없더라도요. 내일 오후 5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